21번입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값, 수식 등 통합문서에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습 한번 해보면 되겠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데이터 탭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액세스를 클릭한 다음에 가져올 액세스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형태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연결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면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라는 것이 열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보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시트 이름, 위치, 값, 수식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은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속성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면 다음 간격으로 새로 고침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보기 3번은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통합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문서를 열도록 설정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파일을 열 때 데이터 새로 고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말뜻 그대로 통합문서를 열 때, 파일을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새로 고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보기 4번이 잘못되었는데요.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 외부에서 연결하여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통합 문서를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게 되면 연결을 제거하면 이 통합 문서가 자, 이 이야기의 뜻은 뭔가 연결이 끊어진다는 얘기지 뭐 다른 경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쨌거나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닫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을 제거했지만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져온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연결이라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연결 위치도 표시되지 않고 연결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뜻은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새로 고침 같은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어쨌거나 데이터는 남게 된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번을 보면 다음 중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 형식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보기 2번에 있는 웹 데이터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액세스 자료 당연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원본에서라는 부분 눌러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부분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보기 1번에 있는 것처럼 PDF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번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 셀은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실습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특별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빈 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데이터 탭에 보면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빈 셀이 마지막에 정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내림차순 정렬이라는 것도 해보면 이렇게 빈 셀이 마지막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을 보면 영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 라고 했습니다. 엑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요. 영숫자 텍스트 말 뜻 그대로 영어도 있고 숫자도 있는 텍스트이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앞쪽에 있는 문자를 보고 우선 정렬을 하겠죠. A 다음에 B이니까 오름차순이라면 이런 순서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A 그룹에서 어떻게 오름차순이 정렬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순서로 정렬할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정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숫자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글자 뒤에 숫자가 있는 것이 먼저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고요. 그 숫자 사이에서도 1보다 3이 순서가 느리기 때문에 오름차순 정렬에서 A1보다 A3이 뒤쪽에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얘는 숫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자 열만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밀린 게 되겠죠. 어쨌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 순서를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B가 있으니까 정렬이 되었겠죠. 그 다음 같은 B 그룹에서 B 다음에 어떤 문자가 있는지 살펴보면 A, B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서로 정렬이 될 것입니다. 자, 핵심은 어쨌거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영어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는 살펴보면서 정렬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3번은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 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엑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서 나열된 문자들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정렬이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옵션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고요. 대소문자 구분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누르고요. 대소문자 구분되는 상태에서 오름차순으로 열 A라는 부분을 정렬해 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죠. 확인 눌러 볼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 잘 살펴보면 되겠죠.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게 되면 같은 A라는 부분에서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같은 B라는 부분에서도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름차순 정렬에서 소문자 대문자니까 영어에 해당되겠죠. 영어에서 오름차순 정렬이라면 소문자가 먼저 정렬된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내림차순 정렬이면 당연히 대문자 다음에 소문자가 정렬이 되겠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대소문자 구분이 되어 있고요. 내림차순으로 확인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같은 그룹에서 보자면 대문자가 먼저 나오고 소문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인지 내림차순 정렬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기 4번을 보면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 열은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되고 내림차순 정렬일 때는 숫자 바로 앞에 정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엑셀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 열이고요. 이 앞쪽에 공백이 존재하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숫자 바로 앞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텍스트 글자라고 하더라도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일반 문자열보다 오름차순일 경우 우선순위를 갖고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바보라고 하더라도 공백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오름차순 정렬을 하게 되면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다음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 앞쪽에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구분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을 볼게요.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 값 찾기를 지정했을 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동일하게 해주는 상황이고요. 만기시 수령액이라는 값을 future value라는 재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 보았고요. 목표 값 찾기라는 것은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이라는 곳에 목표 값 찾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되겠고요. 수식셀은 B9셀 문제의 예시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B9셀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B9셀을 보면 알겠지만 B9셀에서 값이 구해졌다는 것은 그 위쪽에 B4셀의 값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B4셀의 값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B9셀의 값이 바뀌게 되겠죠. 따라서 목표값 찾기라는 것은 찾는 값 200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미지수 X 값을 바꿀 셀, 바로 여기에서는 B4셀이죠. 월 납입금을 얼마로 하면 이 수식의 결과 값이 200만 원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사실 매우 단순한 것이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B4셀의 값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만기시 수령액이 올라갔으니까 월 납입금도 그만큼 많이 납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른 부분 읽어볼 필요 없이 당연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만기시 수령액이 200만 원이 되려면 월 납입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게 목표값 찾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다음 중 셀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보기 1번 수식에서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25번 워크시트입니다. 25번 워크시트에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바로 3차원 참조인데요. 23번 워크시트에 A1 셀, 21번 워크시트에 A1 셀, 24번 워크시트에 A1 셀, 이렇게 해서 보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A1 셀이죠.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3차원 참조를 이용해 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워크시트의 이름을 작은 따옴표 속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 이건 경로 표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1 셀, 이렇게 셀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3번에서 24번 워크시트에 A1 셀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기 1번은 옳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해서 수식을 입력한 다음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동일한 수식을 선택한 범위의 모든 셀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수식을 이 범위에 입력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수식을 입력했다라고 하고요. C1과 D1의 합을 구하는 수식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동일한 수식을, 자, 이렇게 동일한 수식이죠. 계속해서 동일한 수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택한 범위의 모든 셀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F9 키를 누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결과값을 구하게 되면 수식 입력 줄에 이렇게 수식이 나타나죠. C1과 D1의 합으로 값이 구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냥 3을 입력한 것처럼 입력되게 하려면 그게 바로 상수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F9번 펑션 키를 누르고요. 자, 그러면 수식이 사라지고 수식의 결과값이 그냥 숫자로만 나타나게 되죠.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Alt F9 키가 아니라 F9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줘야 되겠죠. 얘는 잘못되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보기 4번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n/a와 같은 오류 값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엑셀에서 배열을 표현할 때는 중괄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true나 false 등의 논리값, 그 다음에 n/a와 같은 오류 값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배열 상수에는 어떤 값을 포함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Ctrl Shift Enter를 클릭하게 되면 이처럼 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열 상수는 다른 배열 혹은 수식 또는 함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포함할 수 있는 값과 포함할 수 없는 값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